우리 전국 현안 여야 시각에서 조목조목 살펴보는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뭐 하루하루 매일 현안이긴 하지만 앞길이 안 보이는 선거법 얘기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갑갑하고 어떡하죠? 그래도 해요 그냥. 해보세요.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말? 네, 그리고 누군가 대승적 결단을 할 것 같습니다. 누가요? 어느 쪽이? 뭐 어쨌든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일단 225대 75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항이 너무 세서 240대 60도 지역구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것도 저항이 너무 강할 것 같고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예. 그래서 245대 55 혹은 250대 50으로 50% 연동형 가는 정도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한국당이 지금 거의 외통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이긴 한데 예. 지금 어차피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을 어쨌든 뭐 타이에 의해서든 이제 중단이 되고 병원에 이제 실려가는 상태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중단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예,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네, 강하니까 네. 아마 그러겠죠.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저는 이게 뭐 통과가 예상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 나름 약간 당위론을 섞어서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쨌거나 선거법은 합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인영 대표가 어제 했던 말을 자꾸 이제 상기하게 되는데 뭐라고 했죠?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만 받으면 나머지는 이제 협상화 가능하다. 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최 의원 얘기하셨듯이 의석 배분은 한 250대 50으로 하면 지역구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탈이나 뭐 이제 반발이 좀 없을 거고. 지역구 3개 줄어요 그러면? 딱 3개. 3개 줄어요? 3개 줄어요. 비례가 3개 느는 거죠. 네. 그렇게 해놓고 이 연동형 비례제를 민주당이나 몇몇 야당이 그걸 도로 완전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둬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협상이라는 게 완승도 완패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연동 비례제의 비율 있잖아요. 반영 비율. 50%냐? 예, 100%? 원래 100%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에는 50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이 50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이 비율을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면 40% 30%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관철을 했다라는 명분. 예. 그다음에 한국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을 유지하는 알겠습니다. 거에서 많이 달라지지 알겠습니다. 않는 이렇게 실리를 취하는 이런 선에서 뭔가 좀 두 분 해보면 생각이 좋겠다. 사실 비슷한 거네요. 네, 거의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은 아까 그런 타결점에 자유한국당도 동의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 부분만 조금 다른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이 수용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270석으로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다 없애자는 게 자유한국당의 당론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그 당론을 얼마나 유연하게 거기서 탈피할 수 있을까? 이게 약간 미지수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미친 듯이 막느냐 죽을 것 같이 막느냐 저 정도면 용인하면서 막을 것인가. 예,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지금 바꿀 것 같지는 않고 반대하는 정도가 약화되면서 통과가 가능해진다. 이 정도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상은 물밑에서 해놓고 그걸 통과를 양해하는 선에서 뭐 표결에 참여 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계기를 트는 게 좀 대통령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어차피 병원에 계시잖아요. 황 대표가.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좀 병원에 보내서 문병 뭐 위로도 할 겸 해서 하고 빨리 회복하시라. 회복하시는 대로 한번 청와대에서 뵙자. 이렇게 해서 물꼬를 틀면서 이 당 쪽으로는 좀 그런 정도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렇게 가면 꼭 정기국회 회기 내는 아니더라도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처리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두 분의 좀 희망 섞인 전망이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는 제가 예측은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예측이다. 예, 갈 가능성이 저 60%는 된다 이렇게 된다? 보고 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비서실장 보내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 참 어렵네요. 선거법 이른바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논의 시작할 때는 지역구 200석에 비례 한 100석, 예? 연동형도 한 뭐 7, 80% 이상. 그게 200대 100은 성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의견들로 시작됐던 개혁이 게 어려운 이유가 그런 그러니까 거죠. 뭐. 그렇게 시작됐던 게 이제는 250 플러스 50이면 지역구 딱 3개 줄어드는데 연동형 제로에서 50. 그 사이에 또 줄어들면 뭐 30, 40. 반의 반 걸음이라도 갑시다. 이 얘기인가요? 그럼 또 다음 선거 때 또 조금 한 걸음 더 나가고 그러면 저는 되겠죠. 연동형을 50% 이하로 줄이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아니요. 50% 정도는 지켰으면 좋겠다. 글쎄. 그렇게 그러니까 50%안 생각합니다. 지켜지면 아예 안 해버려요? 50% 지키지 않을까요? 두고 봅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또 하나의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속됐어요. 근데 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에 이런저런 비리 뭐 내사하다가 중단시킨 게 도대체 정권 질서 누구냐? 뭐 이런 얘기. 그다음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그 작년 지방선거 있기 직전에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청와대 하명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수사냐 이런 쟁점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근데 이 두 건 다 공교롭게 하여튼 청에 그 조국 수석이 있을 당시에 민정수석실하고 관계된 건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또 이제 뭐 검찰이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그 반발이 밑바닥에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엄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그 반발이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우선 유재수 씨 건은 유재수 본인의 뭐 뇌물 받고 이런 청탁이니 뭐 이 비리는 비리대로 가고 단 이제 민정실이 관계돼 있는 거는 비리를 접수해서 감찰을 개시해서 감찰을 하다가 그렇죠. 도중에 중단. 왜 중단됐느냐? 왜 중단됐느냐? 그리고 사표 내고 그냥 쉽게 나와서 네, 당으로 또 네. 영전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게 우리가 많이 국정농단 때 많이 들었던 그 직권남용의 여지는 없는지 이거는 예. 당연히 살펴봐야 되니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예. 울산시장 건은 모르겠어요. 민정수석 재임 당시 기간이긴 해요. 그런데 조국 수석이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뭐 봐야 되는데 이게 그 오늘 백원우 전 비서관 해명에 따르면 그냥 단순 이첩이라 그러는데 단순 이첩을 이런 사건의 단순 이첩을 왜 반부패 비서관실로 하는 거가 좀 이례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게 절차예요. 아니,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면 그게 문제된다 이 얘기죠. 아니 예. 민정 비서관실에 그게 뭐가 접수가 입수가 됐고. 됐다 하면 그냥 경찰 쪽이든지 이런 거지 왜 반부패 비서관실은 감찰 대상이 다르잖아요. 거꾸로예요. 예. 선출직이 감찰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직의 경우 그게 소속이 반부패 비서관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처음에 문제 삼은 거냐면 민정비서관실에서 백원우가 바로 이첩시켰다. 예. 그럼 이거 민정 쪽이 아니다. 민정은 그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나 뭐 이런 건데. 대통령 친인척. 그렇죠. 그래서 왜 백원우가 하냐 이래서 문제가 된 거고 그런데 밝힌 바에 따르면 그 절차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부패로 보내서 예. 거기서 했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해진 절차대로 했을 뿐이다. 했다라고 해명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왜 그러면 유재수란 사람이 돈 받은 게 2014년이더라고요. 2014년은 박근혜 정부 때 받은 돈이에요. 예.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유재수 그다음에 황운하 건에 조국이 등장하냐. 당연하죠. 검찰이 조국 올가매려고 하는 수사기 때문에 조국 등장하는 거 당연하고요. 다만 첫째 유재수 건에서 저 진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요? 보통 뇌물수수 혐의는 뇌물 공여자와 받은 자를 같이 수사해서 같이 구속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왜 유죄수 건에서는 뇌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수사도 없고 보도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이 참 이상한 거예요. 뇌물은 혼자 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줬을 때 대가성이 있을 때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부정청탁법이 되는 거죠. 김영란법. 그런데 뇌물을 준 사람은 아무 법으로도 수사받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구길래 검찰이 이렇게 보호하는지 혹은 검찰이 무시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이 조국 수석을 잡아넣기 위해서 유재수만 판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혼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뇌물 공여자 누군지 검찰은 수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뭐 제가 보도 내용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이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적시된 게 몇몇 업체들 금융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뭐 유학비니 뭐니 뭐 이런 등품을 받았다. 그리고 그 업체들에게는 표창장이 가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좀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업체들은 왜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업체들도 이미 조사가 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거기도 구속영장이 청구돼야죠. 왜 영장 청구 안 하느냐 그 말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했는지 지금 왜 피의 사실도 유재수 거만 흘려요? 누군가 흘린다면 언론이 왜 보도 안 해요? 어떤 업체에서 어떤 돈을 줬고 어떤 업체에서는 뭐 비행기표를 대줬다. 이거 다 뇌물이잖아요. 그러면 뇌물 공연자도 똑같이 수사하고 구속해야죠. 왜냐하면 박근혜 최순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그 처음에 얘기할 때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고민한 게 이 3천만 원. 한 곳으로부터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이게 뇌물죄인데 그렇지 않아서 뭐 그런 비슷한 종류의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그 업체들 다 수사했고요. 네. 구속영장 요건에 안 돼서 아마 영장 청구가 안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 하는데도 거 안 했을 것 없었습니다. 같지는 않고요. 네,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불러드릴게요.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예요. 그러니까 뇌물수수 했다고 본 겁니다. 이런 경우 그 뇌물수수 경우는 준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아요. 오히려 준 쪽이 사실 더 처벌받죠. 가중처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 검찰이 답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은 이런 행태로 보아하건대 검찰은 조국 겨냥해서 유재수만 털고 있는 거다. 이런 의심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자꾸 김기현 전 시장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 이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황운하 전 청장이 고발된 게 1년 전입니다. 예. 근데 왜 그걸 1년 후 지금 이렇게 수사합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고. 그리고 자꾸 언론에서 보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백원우 전 비서관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1년 동안 왜 1년 가만히 동안 왜 있었느냐. 묵혔냐. 그거는 뭐 저는 접하자마자 느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국회에는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경찰 쪽이 사실은 별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못해요. 근데 황운하 전 청장이 굉장히 센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만두면서 출마하겠다는 뜻을 비췄어요. 그래서 수사하나? 이건 선거 개입 아닌가? 이런 의심 한편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건 있잖아요. 김기현 전 후보 사건이 3건이 다 무죄 아닙니다. 2건이 무혐의고 1건은 혐의가 있다고 됐었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경찰하고 검찰이 완전히 달랐어요. 경찰은 이거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검찰에서 봐줬다는 의혹이 일었고요. 더 중요한 거. 선거 그때 사무실을 열었든가 뭐 후보가 됐든가 그때 압색했다고 문제가 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내는 게 아니죠. 경찰이 내는 게 아니고 검찰에 요청해서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내준 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왜 이걸 이제서 지금 문제 너무 삼는지.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허락이 되나요? 허락해드릴게요. 근데 유재수 건도 그렇고 울산시장 건도 그렇고 이거를 뭐 조국을 얽어매기 위한 근데 공교롭게 다 그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이게 그 내려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 없이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 지금 3건 중에 2건은 다 무혐의 처리됐고 1건은 쪼개기 후원금 낸 그 지인들 몇 명 이제 그게 김기현 전 시장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단순 이첩이고 뭐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내려갔다.
그러면 울산 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다 그래도 그거를 그 본청이나 아니면 검찰 쪽에 수사 결과를 그 보내고 이래야지 왜 청와대에 압수수색 계획을 더 보고하고 또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을 받고 그랬더니 황운하 청장이 그 질책 받고 나서 수사팀을 다 경찰대 출신으로 바꾸고 또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거 사실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일단 그건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보수 언론의 보도잖아요. 아니에요. 경향신문도 다 그거 보도했어요. 아니 오늘. 요새 검찰발로 나오는 보도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니 조국 그러면 수사와 관련해서도 잠깐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도 안 했는데 언론이 보도하는 거는 다 가짜 뉴스거나 보도하는 거 다 믿으면 안 돼. 그러면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수사 결과 발표할 때까지 그냥 깜깜이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언론에서 취재를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일이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받고 나온 사람들이 또 언론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언론 보도를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많은 저는 사실이라고 전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저는 전제해요. 전제하고 이런 의심 저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다. 저는 사실 아닐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요. 왜냐하면 조국 딸 포르쉐 대표적으로 전혀 사실 아닌데 그게 사실처럼 돌아다녔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수희 전 의원은 속담을 인용하자면 많이 뗀 굴뚝이 연기 나래식으로 충분히 근거들이 있을 만한 의혹들 지금 검찰이 추적해 나가고 있는 거로 보신다. 이런 거죠. 그런 거고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노리고 뭔가 또 공표사실, 피의사실 공표 흘리고 하면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울산시장 거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거 사실로 밝혀지면 진짜 이거는 그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하고 관련된 선거 개입은 엄청난 그 사건인데 이거는 박근혜 청와대에서 했었던 선거 개입하고는 또 클래스가 다른 거잖아요. 박근혜 청와대는 당내 경선 이런 거고 이거는 본선에 개입을 한 건데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면 이제 밝혀진다면 그리고 이거는 저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거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저는 국정조사를 매건 하자는 입장은 아닌데 이거는 각 정당들이 당사자 선거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조사할 필요가 저는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국정조사요? 해봤자 뭐합니까?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해서 정말 제대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조사를 하자 좋다. 그러면 제발 거기서 이렇게 막말로 망신 주고 이러지 말고 진짜 충실하게 한다면 국정조사 많이 할수록 좋죠. 네. 어쨌든 김기현 전 시장 건, 유재수 전 부시장 건도 뜨거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검찰이 만드는 거죠. 어쨌든 올라와 있어요. 그냥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에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같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